지금 중국 교육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현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학교육협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 한 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률이 38%나 급증한 반면 영어를 포함한 모든 다른 외국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이 변화의 진원지가 바로 중국의 일반 중학교 교실이라는 점입니다. 30년간 학생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한 베테랑 교사가 우연히 시작한 한국어 학습이 어떻게 교육계 전체를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베이징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중국 전역의 교육 정책을 뒤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베이징 제2중학교에서 30년 동안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웨이입니다. 올해로 53세가 된 저에게는 중국 고전 문학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죠. 논어와 맹자, 그리고 당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두보의 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은 장쯔한이 갑자기 대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대박이 뭔지도 모르겠고 중국어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샤오이는 친구에게 진짜 예쁘다고 말했고 옆에 앉은 왕밍은 짱이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죠. 30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수업 후 학생들에게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더 기가 막혔죠. 선생님도 모르세요라고 되물으며 킥킥 웃더라고요. 마치 저만 모르는 암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중국어 교사로서 학생들이 쓰는 모든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언어가 교실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중간중간 헐, 짱, 대박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섞었었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저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진짜가 정말이라는 뜻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왜 중국어 정말 대신 진짜를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학생들끼리 대화할 때 이런 낯선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마치 원래 중국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위기감을 느꼈죠. 교사로서 학생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라고 하거나 인터넷에서 배운 말 아닐까요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쓰는 이 정체불명의 언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화문화의 자부심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진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또다시 그 낯선 단어들을 사용하자 직접 물어봤죠. 대박이 무슨 뜻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장쯔한의 대답이 저를 더욱 당황시켰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국어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어라니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천년 중화 문명을 자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자 문화가 있는데 왜 하필 한국어냐고 따졌죠.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 리화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리화밍의 반응도 시원찮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다며 한류 드라마 때문이라고 대충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혹시 한국어 관련 책이 있나 살펴보려고 했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언제부터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한국어 책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죠.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국 전역에서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까지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더 깊이 파보니 BTS라는 한국 가수 그룹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다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교사로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고, 동시에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제 딸 샤오이가 갑자기 한국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엄마,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으니 샤오위의 대답이 더욱 놀라웠어요. 요즘 중국 기업들도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마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죠. 샤오위는 이미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토픽이라는 시험인데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저 몰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5,000년 역사가 있고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어냐고 따졌죠. 그런데 샤오위의 반박이 저를 더욱 당황시켰어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샤오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샤오위의 친구들 얘기였어요. 대학교 동기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한국 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말을 듣고 나니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딸의 미래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건지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어가 도대체 뭔지 직접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학습 앱을 몰래 다운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중국어만 가르쳐온 제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배신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첫 수업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됐습니다.
발음을 따라해보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혀가 꼬이고 입모양도 어색했죠.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 체계더라고요. 며칠 후 기초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사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은, 는, 이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중국어에는 없는 개념이라 이해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사과를 먹어요라는 간단한 문장도 외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건 높임법이었어요. 상대방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먹어요, 드세요, 잡수세요가 모두 먹는다는 뜻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한다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몰래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고 있는데 동료 교사 쉬메이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어요. 왕 선생님,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켰나 싶어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조금씩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쓰던 대박, 진짜, 짱 같은 단어들의 뜻도 알게 됐어요. 대박은 놀랄 때 쓰는 감탄사고, 진짜는 정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짱은 최고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했습니다. 특히 받침이라는 게 있어서 글자 하나에 소리가 여러 개 들어가더라고요. 한글은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규칙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에는 우리말에 없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세밀했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신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중국어 교사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한 달 정도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어차피 제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걸 들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장쯔안, 리샤오이, 왕밍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한국어를 저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죠.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다가 곧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진짜요라고 장쯔한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샤오이가 먼저 나섰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연습해둔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발음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왕밍이 이번엔 고마워요를 가르쳐줬어요. 중국어 실시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고마워요라는 말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장쯔하는 괜찮아라는 표현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말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영어의 It's okay나 중국어의 메이구안시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였어요. 특히 가족애나 우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중국어보다 섬세하다고 하더라고요. 리샤오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로 말하면 마음이 더 따뜻해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어 단어가 나오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30년 교직 생활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었거든요. 학생들은 저에게 한국 드라마도 추천해줬어요. 도깨비라는 작품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결국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씩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브랜든이라는 학생이 복도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과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장난꾸러기였던 장쯔한이 브랜든에게 다가가서 괜찮아라고 말하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어로 메이구안시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괜찮아라는 말에서 진짜 위로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브랜든도 금세 울음을 그치고 고마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교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에게 더 배려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실수하면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요라고 인사했습니다. 3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봤어요. 어느 날 리샤오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로 말하면 마음이 더 편해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한국어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미안해요, 고마워요 같은 말들이 중국어보다 더 진심을 담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경험해보니 학생들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높임법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키게 되고 감정 표현도 더 섬세해졌습니다. 언어가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왕밍은 저에게 파이팅이라는 표현을 가르쳐줬습니다. 격려할 때 쓰는 말인데 중국어 짜요보다 더 힘이 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전에 서로 파이팅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할 때 서로 고마워요라고 인사하고 질문할 때도 더 정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심지어 제게도 선생님 수고하셨어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신기했습니다. 중국어에는 없는 독특한 감정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딸 샤오위에게 한국어 공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샤오위가 깜짝 놀라며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공부하느라 외로웠는데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샤오위와 함께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눠봤어요. 서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렇게 정중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언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하며 교장실에 갔는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발표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장쯔안, 리샤오이, 왕밍이 중심이 되어 다른 학생들을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어요. 중국 학교에서 외국어 발표회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지도를 부탁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학생들과 발표회 준비를 시작했는데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어 인사법부터 기본 대화,
그리고 한국 문화 소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이 준비한 상황극이었어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라고 위로하고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요라고 인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발표회 당일, 강당에는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정말 떨렸어요. 혹시 비판을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은 당당했습니다.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하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장쯔한이 먼저 나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라고 설명했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샤오이는 고마워요와 미안해요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어보다 더 진심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상황극을 보여줬어요. 왕밍이 실수하자 괜찮아라고 위로하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전체 학생들이 함께 부른 한국어 노래였어요. 아리랑을 한국어로 불렀는데 발음은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학부모들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학생들의 발표를 보니 언어가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발표회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대로 정식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고 제가 담당 교사로 임명됐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학생들의 열정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어 수업 첫날, 교실에는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른 반 학생들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학생들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업 내용도 기존의 언어 교육과는 달랐어요.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정서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정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눈치, 체면 같은 독특한 문화도 소개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흥미로워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건 배려의 언어였어요. 한국어의 높임법이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 개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벤치마킹 차 찾아오는 교사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줬어요. 제일 기뻤던 건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어요.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담기고 감정 표현도 더 섬세해졌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30년 교직 생활에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봤어요. 딸 샤오이도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성격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 간 대화에서도 더 정중하고 따뜻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한국어의 매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베이징 전체 학교에 확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가졌던 한국어가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 자신도 부끄럽고 동시에 언어의 힘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요즘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언어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소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5천년 중화 문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는 걸 확신합니다.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장웨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